제가 요즘 학교에서 강의하고 교육하면서 느끼는 답답한 점이 뭐냐면 성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이 성립되었을 때, 그다음에 교육청 학폭위에서 심의를 했을 때, 자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. 지금은 24 년도부터는 이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이 사안을 조사하고 넘기고 뭐 이런 중간 과정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징계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상황을 지켜보니까 또 제가 직접 자문을 하거나 뭐 옛날에는 심의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뭐 주로 자문이나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.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걸 느끼냐. 학폭으로 교육청까지 갔어요. 그럼 학생이나 부모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막 겁먹고 막 걱정하고 '큰일 났다.'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막상 학폭위 심의를 했는데 뭐 강제전학이나 퇴학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질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교육청까지 가서 거기서는 뭐 "죄송하다." 어쩌다 다 하고 징계를 인제 뭐 경징계 내지는 뭐 또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 아닌 뭐 그러한 징계를 받고 나서는 사실은 인제 중징계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큰 징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그리고 인제 학교로 컴백을 한 거예요. 그러고 나면은 어차피 다른 학교로 떠나거나 퇴학을 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신고를 했던 신고 학생에게 아주 교묘한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때로는 "우리의 촉법소년이라 아무 문제 없다. 어차피 미성년자인데 감옥 가지도 않지 않냐. 그깟 보호관찰 전과도 안 생기는 거 뭐 아무 상관없다."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거 여러분 아주 잘못 생각한 겁니다.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.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잘못을 하면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하죠. 그거는 만 14세 중학교 2 학년부터는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. 그럼 반대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죠. 대신 소년법을 적용해 가지고 보호관찰 처분을 한다든가 소년원에 입소를 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형사처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성폭력에 의한 형사처벌이 되면은 취업 제한이 생기고 무슨 뭐 신상정보 공개를 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진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융이라고 생각해요. 돈이에요 여러분 돈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촉법소년이니 뭐니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미성년자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. 자 그래서 슬라이드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요약을 해 봤는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. 우선 첫 번째, 성폭력에 의해서 학교 폭력이 성립되면은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. 일단 생기부에 이제 중대한 사안은 4 년까지 기록이 남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이나 뭐 불법 촬영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이 나오면은 생기부에 4년 동안 기록이 남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, 여러분? 생기부에 4년 동안 기록이 남는다는 거는 그다음 입시,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입시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. 만약에 가해 학생이 어 어떤 좋은 명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에요.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나간다거나 공무원 시험에 뭐 응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마에스트로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고등학교에 다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자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지금 학교 폭력 문제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?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합격이 된다 할지라도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죠. 어 이 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업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에게 성폭력 내지는 학교폭력 가해를 한 이 아이가 그 그렇게 좋은 명문대나 또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그 꼴을 못 보겠다 해 가지고요. 나중에 신고해서 학폭위가 진행되거나 형사적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뭐 '지금 해결하면 끝이에요.'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최근 대학이나 공무원, 기업 등에서 합격 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. 특히 이 교육청 같은 데서 생기부에 기록된 문서는 4 년간 보존이 되지만 학교 폭력 자체 그 회의를 한 그 기록 있죠. 그 기록은
학교든 뭐 교육청이든 10년 정도 문서 보존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, 여러분? 내가 예를 들어 한 18 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? 그러면 28 살이 된 해에 그 문서 자료 가져다가 그 증빙 자료를 내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.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저 빨간 줄을 써 놨는데 학교 폭력의 인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학폭이 성립했다. 그렇게 인정이 됐다는 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. 그 어차피 경징되니까 상관없어. 감옥 안 가니까 상관없어. 전과도 안 생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 것들을 지금 사례를 갖고 왔는데 아주 많습니다, 제 머릿속에 지금. 네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갖고 온 건데요.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불법 행위가 성립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불법 행위라는 거는 꼭 형사 처벌의 요건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형사 처벌 된 사람만 불법 행위다 그게 아닙니다.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인정이 됐다,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불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한 6 학년 뭐 보통 한 만 12세 정도 되면은 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놨는데 가해 학생이 청소년이에요. 가해 학생 3 명이 한 명의 친구에게 약 5 개월간 매일같이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다음에 외모 비하 그러니까 얼평, 문평 이런 걸 막 한 거예요. 뭐 똥침을 하고 때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욕하고 조롱하고 외모 비하하고 뭐 성희롱처럼 이렇게 막 모욕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. 이게 인제 문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학폭 성립이 됩니다.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안이요. 퇴학이나 강제 전학이 나온 사안이 아니에요. 그렇게 막 엄청나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게 아닙니다. 물론 이제 중징계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뭐 사회봉사 이런 게 나왔으니까요. 워낙 지속적이었고 그 여러 명의 학생이 한 명에게 가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징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그러나 퇴학이나 강제 전학이 아니거든요. 어차피 퇴학은 고등학생부터 되는 거고. 그래서 이 피해 학생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. 이 솜방망이 처벌이다. 그리고 뭐 소년원에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.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 이 3 명의 청소년에게 1,800만 원의 공동배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. 손해배상의 청구라는 거는 부모에게도 하나 걸고 학생에게도 하나 걸고 두 번을 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학생 통상적으로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걸 변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 보통은 부모가 자기한테 온 것도 물어내고 애한테 들어온 것도 같이 물어내는 거예요.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. 아 그런데 부모가 "나 돈 없다고 배째라고." 아 진짜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막 마이너스인 거예요.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막 하게 됩니다. 심지어는 막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시키고 그래서 금융 거래를 막 중단을 시키고 뭐 심지어는 뭐 한 달간 구금도 시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진짜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? 이거를 일시적으로 어 뭐랄까 이 지급을 하게 해야만 하는 의무의 시한을 잠시 중지를 시켜 놔요.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멈춰 놔요. 그리고 이 아이가 만 19 세가 되는 그날 즈음에 그날에 다시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1,800만 원이 뭐 한 명에게 예를 들어 1,800만 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친다고 하면은 얘가 그냥 1,800을 20 살에 갚을 거예요. 이게 아니라 뭐 한 6-7년 막 이렇게 묵혀 놓잖아요. 그러면 지연 손해금이 그 이자가 붙는 거예요, 쉽게 말하면. 15% 정도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 가지고 그 예상 지연이자 계산기가 있어요. 그걸로 그냥 간이 그냥 퉁쳐서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7 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1 학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예상 지연이자 15% 적용하면요. 1,900만 원이 나와 버려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3,700을 갚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 성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단순히 뭐 징계를 받아요. 전학을 가요.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고 엄한 것이고 어떤 책임을 지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다음은 금융적인 접근이 있다.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. 여러분 3,70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할부 끊으면 124 개월 나오던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? 20 살부터 30 살까지 돈만 갚다 끝난다는 거거든요.
이것뿐이에요. 1,800만 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 써 놓은 건데 그냥 막 지금 즉석에서 쓴 건데 이거 말고요 몇 천만 원짜리 판결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? 나이 40, 50 까지 계속 돈만 갚다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자체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 혹시라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즉각 사과를 해야 됩니다.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나 성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을 제가 써 놓은 이유는 성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은 1 회만 발생한다 할지라도 교육청과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따로 써 놓은 거거든요. 이런 경우에도 가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화해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과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화해가 되겠죠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책임을 진다. 뭐 이런 다양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점수를 꾸준히 낮추고 또 이 피해 학생의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 가해 학생의 공감 능력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 같은 걸 높여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생을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학교에 컴백하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, 여러분? 그 친구랑 신고인이었던 그 친구랑 뭐 잘 지내는 것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트러블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. 제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 그 신고인 그 친구 피해자와 에게 교묘하게 2차 가해라는 걸 제가 수두룩하게 봤어요. 정말 숱한 사례를 봤습니다. 그러니까 안 걸릴 정도로 계속 뒤에서 약간 들려. 근데 그 아이를 지목한 건 아니야. 욕을 해. 비난을 해. 막 왕따를 시켜.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. 절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. 잘 기억하셔야 돼요. 대학을 가는 거, 취업을 하는 거,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문서 보존 기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30살 넘으면 괜찮냐고. 그게 아니죠. 그전에 이거 자료 받아다가 다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쳐 보세요. 사진 찍어서 파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피해자에 관한 문제, 또 우리 학교 공동체, 우리 가정의 문제, 내 인생의 문제, 내 자녀의 인생 삶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하면서 우리의 인권 감수성, 성인지 감수성,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.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. 짧은 영상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. 여러분 그냥 너무 즉석에서 그냥 뭐 면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냥 좀 좋게 좀 봐 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